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민문화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라는 게 그 중세의 암흑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말 지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게 돈다고 하던 시대에서 그게 아니고 반대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완전히 그 일방적인 암흑과 같은 이 정신세계를 탈출해서 인간성을 해방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으로 바꾸는 이런 서구의 문화운동이 르네상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그걸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이런 정신문화운동이었죠.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 운동이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요 전에 그 한류 얘기부터 먼저 조금 했으면 합니다. 대중문화 한류로 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은 캐대헌의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거 뭐 불과 2달 만에 전 세계 음원 차트 속권,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스트리밍은 좀 기록적인 조회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꺾이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그동안 세계의 주류 문화라고 하는 유럽 문화가 클래식으로 주도하고 있다가 소위 미국의 팝 문화, 양키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 갑자기 아시아의 코리아의 문화가 세계를 흔드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한류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지금 어떤 의미로 바라보냐면 그동안 비주류의 비주류였던 한국 문화, 이것이 그동안 비주류의 주류로 소위 중국과 일본을 제끼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로 떠오르다가 이제는 주류의 주류까지 넘어가는 사태까지 온, 즉 비주류에서 주류로 바뀐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0분짜리 넷플릭스 영화인데 아시다시피 이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에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엄청난 조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건 미국 자본이죠. 그리고 소니 피처스가 제작을 했는데 이건 일본. 그런데 지금 이 작품은 결국은 미국, 일본 관계된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기획하고 연출하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계 캐나다인 미국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서구, 이 두 가지의 문화를 자기들 속에서 해석하고 찾아내고 세계화시킨 이것이 전 세계인들에게 바로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약 4반세기 동안 한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20수년 전에 아리랑 TV라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송, 이 설립할 때 설립기획팀장으로 시작을 해서 약 10년 가까이 이 방송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까는 데까지 제가 혼신의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2000년 격두에 제가 언론 신문에다가 칼럼을 써서 기고했어요. 한국 문화의 광개토 시대를 열자. 그리고 열겠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그게 그냥 꿈이라고 소망으로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불과 20여 년 뒤에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나요? 한자로 내장. 천지개벽이죠. 지금 저는 이 지구촌 문화 현장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지진이 몰아닥치기 전까지의 전조 과정이 있었고요. 아시아에서 드라마가 나가고 K-팝이 나가고 이러던 역사에서 이제는 드디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격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우리 문화의 코드가 실려 있는 거예요. 우선 시작부터 무로 시작을 합니다. 무당. 무당이라는 게 뭡니까? 고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 그리고 그 의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시고, 그것이 문학이었고, 그 의식에서 하는 소리가 음악이었고, 그 의식에서 하는 모든 장치와 이것을 표현하는 색깔과 이것이 미술이었습니다. 문화 원형이죠. 그 우리 문화의 원형, 인류 문화의 원형이 이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깔리기 시작해가지고, 이 작품은 남성 노래 부르는 아이돌 5명, 여자 3명인데, 이 5명은 가쓰고 도포 입고 악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여성, 이 악령들을 퇴치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찾으려고, 선을 찾으려고, 정의를 하려고 하는 이 존재는 여성 아이돌로 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재밌게도 선과 악이 여기서는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져 있지 않고, 주인공 남녀를 통해서 선 속에 악이 있고 악 속에 선이 있다는 메시지를 여기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을 궁금하게 만들고 이 편 후속 작업이 이제 들어간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서구 문명을 지배해왔던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조, 그리고 창조물과 피조물,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여기서는 사라지고, 그게 아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가 되는 어떤 이런 정신적인 그 문화의 뿌리와 코드를 이 작품이 계속 깔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구가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혁명으로 가고 있다. 정신문화혁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천지개벽이고, 저는 그래서 이 캐대한 현상은 현상이라고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식지도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 캐대한 현상은 현 시기에 지구촌 문화의 개벽의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갑자기 관광객이 이어 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민화의 주인공인 까치하고 호랑이, 호작도가 나오는데 그걸 아주 캐릭터 재밌게 해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동이 나가지고 지금 물건을 공급을 못할 지경으로 폭증하고 있어요, 수요가. 이 현상은 앞으로 우리 자신도 바꾸고 세계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넘어가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류 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을 궁금하고 알수록 제일 먼저 물어볼 말이, 대한민국의 대안이 뭐야? 이걸 물어볼 거예요. 태극기 묘하게 생겼는데 이걸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물음에 그 자리에서 알기 쉽게 답해주는 국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배운 거고 뭘 가르쳤냐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 선진국이라고 경제 대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라가, 한류를 일으키고 있는 이 나라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국가는 그걸 정립시켜 주려고 교육시키지도 않고 있다.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 바쁜 가난한 나라였을 때는 철학이 밥 먹여주고 정신이 밥 먹여주냐,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장 내가 죽겠는데, 이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일본의 GDP, 1인당 GDP를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일본하고 20-30년 격차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저하고 동년배인데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질 줄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근데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현실에서 더 나가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기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류 팬들이 와서 지금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의미로는 밝은 광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광명민족, 태양을 숭배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천선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하나하고, 역사로서의 대한이라는 것은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린 저 대륙을 다스린 고조선의 역사를 계승한 나라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반도 안에 갇혀 살던 반도 국가가 아니고 대륙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가르쳤어요. 왜? 일본의 식민사관으로 반도에다가 틀어박아놓은 식민사관에 왜곡된 가지고 그 사관을 공부한 사람들이 강단을 장악하고 애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해왔고 거기에 맞는 교과서를 해놓고 바꾸질 않았어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대륙에 원래 우리가 주인이었어 이 얘기를 못 꺼내요. 무서워서. 눈치 보느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역사는 끝났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 역사 교과서 바꿔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야지 왜 남들에 의해서 쭈그러진 역사, 왜곡된 역사를 지금도 가르치기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자는 게 이 문화 르네상스의 하나, 역사 광복입니다. 또 하나는 이 펄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위대한 작가죠. 한국에 일찍 또 들어와가지고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밭에 나가서 보니까 어느 농부가 술에다가 저 나무하고 집단을 잔뜩 싣고 자기 지게에도 짐을 싣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저 하루 종일 농사를 얼마나 힘든데 아주 소달구지에다가 그 나무도 싣고 자기도 그 위에 올라타고 오면 될 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소도 나도 하루 종일 같이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나무 주고 가야지 내가 거기 탈 수는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답니다. 가을 끝에 감나무를 다 땄는데 대추나무 감나무를 했는데 맨 꼭대기에 4개씩 달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너무 높아서 못 딴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까치들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 펄벅이 감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 그리고 그의 강연계 코리아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평생을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 펄벅 여사입니다. 자, 한류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부터 뒤집어집니다. 와, 코리아 대단하네. 그리고 지하철 타고 또 뒤집어져요. 세계 최고 지하철이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몰라도 정말로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뭘 가지고 충격을 받냐? 시장을 구경하러 갔는데 저 장바닥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데 주인은 저 아침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바닥에 내놓고 물건을 파는데 아무도 훔쳐가는 놈이 없어요. 이게 코리아라는 것을 보고 콧대 높은 선진국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뒤집어집니다. 아, 코리아는 위대한 나라구나.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문화적 충격. 그리고 또 도둑 놓고 가서 화장실 갔다 와도 건드린 사람 없고 핸드폰 놓고 가도 지갑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놈이 죄인인데 자기 나라는 다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는 문화적 충격. 우리는 이런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제라면 양재물도 좋고 뭐 과거에 조선 때는 망한 명나라를 숨기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소중화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독선을 가지고 하다가 나라도 뺏긴 역사 있는데 그 뒤에 일제시대를 겪고 나면서 일본이 심어준 역정의식에 세뇌되고 그리고 일본이 앞서가는 건 영원히 못 쫓아갈 것 같고 이래서 열패적 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의 뿌리를 그러니까 그런 사대주의적인 근성을 우리 안에서 벗어버리고 사실 근데 2000년 이후 나온 우리 자식 세대들은 이런 사대주의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쫄아 있어요. 지금 아직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문 정신을 다시금 배워야 되는데, 아까 좀 얘기하다가, 태극기는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건 무슨 누가 정의를 내린 바는 없습니다. 음양 태극하고 8개 중에 4개가 들어있는 것이 우리 국기인데, 이게 그대로 역입니다, 역. 주역이라고 해요, 역. 역이라는 게 뭡니까?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낸 거거든요. 이게 동양 문명의 진수고,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본 철학입니다. 이게 관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문화재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국기로 썼다는 의미는 동양 전신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선언한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냐는.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롭게 재발견하고 왜곡되게 가르친 것을 다시 바로잡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가는 것,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르네상스의 삼박자 재발견, 재평가, 재창조이고, 그래서 지금 코리아는 한국 문화에 르네상스가 있어야 한다. 그 시점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도 있고요. 이거 태안에 기름때 123만 명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서 저도 수건을 가지고 가서 기름때 먹였는데 인류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적 자부심, 정신적 우월감을 가져도 충분한 만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세요. 3.1운동 한국 근대에서 세계사를 바꾼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피치 혁명까지 이렇게 민주주의를 정신을 가지고 몸을 던져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위대하다는 각성을 다시 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세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 바로잡아서 가르치는 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꾸자는 겁니다. 제가 2000년 벽두에 아리랑 TV에 있을 때 NHK CCTV하고 싸워서는 지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적지만 그 거대한 방송하고 어떻게 이기겠어? 각 나라, 세 나라가 미성에서 동시에 방송이 떨어지지만 NHK CCTV는 국력이 크니까 그 보고 싶은 놈들이 지가 지 돈으로 안테나 달아서 봅니다. 우리는 누가 보나요? 안 보죠. 그러니까 마케팅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케이블 업자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모아가지고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어느 날 북유럽에 진출을 해서 모스크바 케이블에 집어넣는데 NHK 하루 6시간 나가는데 우리 아리랑 TV 24시간 나가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사장님 모시고 가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자마자 가슴이 쿵당쿵당 하는데 호텔방 가서 채널부터 먼저 틀었습니다. 아유, 아리랑 TV가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져가지고요. 밤새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모이고 작은 지진, 작은 물결들이 쌓여서 한류가 생기더니 드디어 지금 2025년 캐대언에 와서 인류 문화의 개벽의 신호탄이 올라갔다. 이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역사를 광복시키고 잃어버린 역사 찾고 왜곡된 거 바로 찾고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결국은 개천정신, 홍익정신입니다. 그 홍익정신을 살리는 게 우리는 DNA가 돼 있어서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이 와서 놀라고 충격받고 있는 게 바로 그거고요. 다종교 사회가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공존하는 유일한 대한민국 코리아. 여기에서 인류의 정신문화를 통일하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대립과 분열과 투쟁으로 얼룩졌던 서양 문화가 지배했던 이 역사를 이제 끝내고 디지털 신문명의 시대에 세계사의 중심인 아시아 그 중에서 핵인 코리아가 이제 통일을 길을 열어가고 우리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사람들을 바꾸면서 이 소외와 이 억압과 이것에서 절망하고 있는 서구 젊은이들이 우리의 K문화를 보고 감동하고 함께 떼창하고 노래 부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더욱더 이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서로 우리가 운동을 만들자 하는 취지의 제안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